서윤아, 오늘도 야근이야? 나랑 같이 저녁 먹고 가. 선배, 전 괜찮아요. 먼저 가세요. 혼자 두고 가면 내가 마음 아프잖아. 같이 가자.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다정한 목소리.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민재였다. 회사 선배이자 5년째 서윤의 연인이었다. 그는 언제나 그랬다. 배려심 깊고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상형이라 불렀고 서윤 역시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누구인지. 서윤은 재벌가의 상속녀였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SJ그룹의 외동딸. 그녀가 원한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위치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감추고 평범한 대졸 인턴으로 이 회사에 들어왔다. 이유는 단순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돈도 지위도 배경도 아닌 그저 서윤이라는 한 사람을 봐주는 누군가. 그런 사람을 찾고 싶었다. 그리고 민재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다. 입사 첫날 그녀는 일부러 허름한 원룸 주소를 이력서에 적었다. 명품 가방 대신 저렴한 에코백을 들었고 구내 식당에서 1,000원짜리 라면을 먹으며 동료들과 어울렸다. 그녀의 손톱은 언제나 짧았고 화장은 최소한이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 조금 어려워 보이는 신입사원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민재가 다가왔다. 신입이지? 힘들면 언제든 말해. 선배들한테 치이지 말고. 친절했다. 지나치게. 그는 그녀에게 업무를 알려주었고 점심을 사주었고 퇴근길을 함께 걸어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고백했다. 서윤아, 나 너 좋아해. 진지하게. 그때 그녀는 울컥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배경이 아닌 자신의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그녀도 답했다. 저도요, 선배. 5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서윤은 민재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 그의 생일엔 손수 케이크를 구웠고 아플 땐 밤새 간호했으며 그가 힘들어할 땐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것이 사랑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언젠가 말할 거야. 우리가 결혼할 때쯤. 그렇게 믿었다. 민재는 여전히 다정했다. 주말엔 데이트를 했고 기념일엔 꽃을 선물했으며 매일 밤 전화로 사랑해라고 속삭였다. 서윤은 행복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다.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펼쳐질 충격적인 반전을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최근 들어 뭔가 이상했다. 민재의 전화가 줄어들었다. 주말 데이트 약속이 자주 취소됐다. 회사 일이 많아서라는 핑계가 반복됐고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서윤은 불안했지만 묻지 않았다. 그냥 바쁜 거겠지. 내가 예민한 건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5년이란 시간이 주는 신뢰가 있었다. 민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을 배신할 리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 회사 복도. 퇴근 시간이 지난 저녁 8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고요한 사무실 층. 서윤은 민재에게 줄 서류를 들고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오늘도 야근 중이라고 했다. 그런데 문 앞에서 들려온 소리. 오빠 진짜 괜찮아? 그 여자한테 들키면 어떡해? 여자의 목소리였다. 낯익은 목소리. 회사 사장의 딸 지연이었다. 괜찮아. 서윤이는 의심 같은 거 안 해. 순진하거든. 민재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서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만약 내가 그 여자랑 헤어지지 않으면 우리 결혼 얘기 아빠한테 못 꺼내. 알아? 곧 정리할게. 어차피 서윤이는 쓸모없어졌어. 쓸모없어졌어. 그 한마디가 서윤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발걸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계속됐다. 그럼 언제 헤어질 건데? 다음 주쯤. 적당한 핑계 만들어서. 오빠 진짜 나쁜 남자야. 근데 그게 좋아. 웃음소리. 키스 소리. 그리고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소리들. 서윤은 천천히 뒤돌아섰다. 복도를 걸어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5년. 5년간 믿었던 사람. 5년간 사랑했던 사람. 5년간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을 쓸모없다고 말했다. 서유는 택시를 탔다. 집으로 가는 동안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손은 떨렸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창밖을 바라봤다. 지나가는 불빛들, 사람들, 간판들. 모든 것이 흐릿했다.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불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쓸모없다고?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서유는 웃었다. 소리 없이 천천히. 그 웃음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무언가 다른 감정이었다. 알았어.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녀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민재의 얼굴이 아니었다. 지연의 얼굴도 아니었다. 그녀가 떠올린 건 자신의 진짜 모습이었다. 재벌가의 상속녀. SJ그룹의 후계자. 손가락 하나로 이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 지금까지는 서윤이었어. 이제부턴.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서지윤이야.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언제나처럼 수수한 메이크업을 했고 언제나처럼 저렴한 블라우스를 입었으며 언제나처럼 단정한 머리를 묶었다. 거울 속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회사원 서윤이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들킨 티를 내선 안 된다. 민재가 눈치채선 안 된다. 지금은 관찰할 시간이었다. 회사에 도착하자 민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건넸다. 어제 야근하느라 힘들었지? 이거 마시고 힘내. 서유는 받아들였다. 미소를 지었다. 언제나처럼. 고마워요 선배. 민재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오랜만에 데이트하자. 데이트? 서윤의 속은 끓어올랐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오늘요? 좋아요. 그래, 퇴근하고 회사 앞에서 보자. 민재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서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저 사람이 어젯밤 자신을 쓸모없다고 말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대단하네. 그녀는 속으로 비웃었다. 5년간 함께한 사람의 진짜 얼굴을 이제야 보게 된 것이다. 오전 내내 서윤은 업무에 집중했다. 아니, 집중하는 척했다. 실제로는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다. 민재의 움직임, 지연의 행적, 둘 사이의 접점. 그리고 점심시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서윤은 우연히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을 목격했다. 민재와 지연이었다. 둘은 비상계단 쪽으로 사라졌다. 서윤은 천천히 따라갔다. 발소리를 죽이고 숨을 참으며 계단 문 뒤에 숨었다. 오빠 오늘 저녁엔 못 봐? 지연의 목소리였다. 애교 섞인 달콤한 톤. 미안, 오늘은 서윤이랑 약속 있어서. 에이, 그 여자는 언제 정리할 건데? 곧이야. 조금만 기다려. 오빠 나 질투나. 빨리 헤어져. 알았어. 다음 주까지 끝낼게. 다음 주까지. 서윤은 그 말을 또렷이 기억했다. 민재는 자신과의 5년 관계를 다음 주까지 정리할 계획이었다. 그럼 오늘 밤엔? 밤에는 괜찮아. 서윤이 일찍 들어갈 거야. 좋아. 그럼 호텔에서 봐. 키스 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아니, 아픈지 몰랐다. 두 사람이 계단을 내려갔다. 서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참을. 호텔.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주까지 정리. 서윤이는 순진하거든. 모든 말들이 칼처럼 그녀를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대신 더 차갑게 식어갔다. 저녁 6시 퇴근 시간. 민재는 약속대로 회사 앞에서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서윤아, 여기. 서윤은 다가갔다.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 방금 나왔어. 어디 가고 싶어? 선배가 정해줘요. 그럼 이탈리안 어때? 내가 좋아하잖아. 좋아하는 거 기억은 하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둘은 근처 레스토랑으로 갔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 부드러운 음악, 로맨틱한 분위기. 민재는 여전히 다정했다. 음식을 권했고 농담을 했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윤아. 네? 요즘 내가 좀 바빴지? 미안해. 다음 주부터는 시간 많이 낼게. 다음 주부터. 서윤은 속으로 웃었다. 다음 주엔 자신을 버릴 계획이면서 지금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선배. 이해해요. 고마워. 넌 정말 착해. 착하다고?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5년간 그녀가 들었던 칭찬 중 가장 많았던 말. 착하다. 순하다. 이해심 많다. 그게 전부 이용당하기 좋은 성격이란 뜻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저녁 8시 식사가 끝났다. 민재는 서윤을 택시에 태웠다. 조심히 들어가. 집 도착하면 문자해. 네, 선배도 조심히 가세요. 택시가 출발했다. 하지만 서윤은 집으로 가지 않았다. 기사님께 말했다. 죄송한데요, 저기 모퉁이에서 내려주세요. 택시에서 내린 서윤은 레스토랑 반대편 골목에 숨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30분 후 민재가 나왔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핸드폰을 꺼냈다. 응, 나야. 지금 나왔어. 20분 안에 갈게.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떠났다. 서윤은 재빨리 또 다른 택시를 잡았다.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돈을 더 주겠다는 말에 따랐다. 20분 후 민재의 택시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앞에 멈췄다. 그는 내려서 로비로 들어갔다. 서윤도 내렸다. 멀찍이 떨어져서 그를 지켜봤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지연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민재를 보자마자 팔짱을 꼈다. 오빠 늦었어. 미안, 서윤이 보내느라. 그 여자 얘기는 그만해. 기분 나빠? 알았어. 들어가자. 둘은 엘리베이터에 탔다. 서윤은 그 장면을 모두 봤다. 로비 구석에 숨어서 눈을 떼지 않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그제야 서윤은 숨을 내쉬었다. 길게 천천히. 이제 확실해졌어.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호텔 입구, 로비, CCTV 위치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한 서윤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민재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다. 집 잘 들어갔어? 오늘 즐거웠어. 사랑해. 서윤은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대신 답장을 보냈다. 응, 잘 들어왔어. 나도 사랑해.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놨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미 눈물샘이 마른 건지 아니면 슬픔보다 분노가 더 큰 건지 알 수 없었다. 다음 주에 정리한다고? 서윤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럼 나도 준비할게. 주말이 왔다. 서윤은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민재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몸이 안 좋다는 문자 하나만 보냈다. 그녀는 그 시간 동안 계획을 세웠다. 노트북을 켜고 민재와 지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다. 둘의 만남 패턴, 호텔 방문 기록, 회사 내 동선. CCTV가 있는 위치, 목격자가 될 만한 사람들,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 복수할 거야.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가 원한 건 완벽한 파멸이었다. 민재가 자신을 쓸모없다고 했던 것처럼 그녀도 민재를 쓸모없게 만들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후회하게 만들 거야. 평생. 서윤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그 안에는 민재 이력서, SNS 계정, 회사 내 평판 자료들이 정리돼 있었다. 민재 씨, 당신은 제가 누군지 몰랐죠.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월요일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여전히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표정만은 단호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민재가 다가왔다. 서윤아, 괜찮아? 주말에 연락 안 돼서 걱정했어.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 오늘 일찍 퇴근해. 일찍 퇴근하라고? 서유는 속으로 비웃었다. 아마 오늘도 지연과 만날 계획이겠지. 고마워요, 선배. 그녀는 자리로 돌아가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회사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민재의 업무 기록을 조회했다. 그가 처리한 프로젝트 거래처 계약서 내역들. 이 정도면 충분해. 민재는 성실한 직원이었지만 완벽하진 않았다. 몇 가지 작은 실수들이 보였다. 보고서의 오류, 계약서의 누락사항, 거래처와의 미묘한 갈등. 이걸 이용하면 서유는 계획을 수정했다. 단순히 민재의 불륜을 폭로하는 것만으론 부족했다. 그를 회사에서도 지연에게서도 모든 곳에서 버림받게 만들어야 했다. 점심시간. 서유는 구내식당 대신 밖으로 나갔다. 카페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렸다. 10분 후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그는 서윤을 보자 공손하게 인사했다. 도련님. 아니, 서윤 양. 앉으세요, 김 비서님. 김 비서는 SJ그룹 회장, 즉 서윤의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었다. 그는 서윤이 인턴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멀리서 지켜보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무슨 일로 연락하셨습니까? 서윤은 조용히 말했다. 조사 좀 부탁드릴게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재. 그리고 이 회사 사장의 딸 지연. 김 비서의 표정이 굳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둘의 모든 것을 파악해 주세요. 만남 기록, 금전 거래, SNS 활동, 과거 연애 이력까지. 놓치지 말고 전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잠시 멈췄다가 입을 열었다. 이 회사에 대한 정보도 필요해요. 재정 상태, 주요 거래처 약점. 김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설마 인수하실 생각이십니까? 서윤은 미소를 지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생각 중이에요. 일주일이 흘렀다. 김 비서는 약속대로 모든 자료를 가져왔다. A사 용지로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 민재와 지연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서윤은 자료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민재의 과거. 그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다.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했고 그는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다. 성실했고 야망이 있었으며 출세에 목말라 있었다. 대학 시절엔 재벌과 딸과 연애했던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그 관계는 1년 만에 끝났다. 이유는 신분 차이. 여자 쪽 부모의 반대였다. 그래서 이번엔 성공하려는 거군. 서윤은 이해했다. 민재에게 지연은 기회였다. 사장의 딸과 결혼하면 그는 이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있었다. 평생 보장된 자리, 안정된 삶. 그리고 서윤은 그저 5년간의 연습 상대였을 뿐. 자료는 계속됐다. 민재와 지연의 만남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처음엔 업무상 만남이었지만 곧 사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호텔 기록만 해도 20건이 넘었다. 6개월. 그 시간 동안 서윤은 아무것도 몰랐다. 민재는 여전히 그녀에게 사랑해라고 말했고 기념일을 챙겼으며 미래를 약속했다. 다 거짓말이었어. 서윤은 자료를 덮었다. 숨이 막혔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지연의 과거. 지연은 재벌가 딸답게 화려한 삶을 살았다. 명문대를 나왔고 유학을 다녀왔으며 회사에선 명목상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평판은 좋지 않았다. 직원들 사이에선 철없는 공주로 통했고 여러 남자와의 스캔들이 있었다. 민재는 그녀의 4번째 남자친구였다. 결혼은 무슨? 서윤은 비웃었다. 지연이 민재와 결혼할 확률은 낮았다. 그녀에겐 더 나은 선택지들이 있었다. 민재는 그것도 모르고 있겠지.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엔 이 회사의 재정 상태가 정리돼 있었다. 회사는 겉으로는 안정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적자 직전이었다. 몇몇 거래처와의 계약이 끊기면 큰 타격을 입을 상황. 약점이 보이네. 서윤은 노트에 메모를 적었다. 이 회사를 흔들면 모든 게 무너진다. 다음 날 서윤은 민재를 만났다. 서윤아, 오늘 저녁에 시간 돼? 민재는 여전히 다정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왜요? 할 얘기가 있어서. 드디어 왔구나. 서유는 속으로 준비했다. 민재가 이별을 통보할 것이다. 아마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같은 상투적인 말로. 좋아요. 어디서 볼까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보자. 저녁 7시 카페. 민재는 커피를 앞에 두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서윤아. 내 선배. 미안한데. 우리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시작이네. 서윤은 침착하게 그를 바라봤다. 무슨 얘긴데요? 민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짧고 간결한 선언. 서윤은 놀란 척했다. 갑자기 왜요? 미안해. 요즘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너무 다른 것 같아. 어떤 게 다른데요? 가치관? 미래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 거짓말. 서윤은 속으로 비웃었다. 진짜 이유는 지연 때문인데 이렇게 둘러대고 있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내 잘못은 아니야. 그냥 내가 변한 것 같아.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거지.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다른 사람 있어요? 민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거짓말쟁이. 그럼 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우리 5년이나 만났잖아요. 미안해, 서윤아. 정말 미안해.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죄책감을 느끼는 척하고 있었다. 서윤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았어요.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응? 헤어지자고요. 선배가 원하면. 서윤아. 괜찮아요. 억지로 붙잡고 싶지 않아요. 서윤은 일어섰다. 가방을 들고 민재를 내려다봤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선배. 그리고 돌아섰다. 민재는 그녀를 불렀다. 서윤아, 미안해. 정말.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다. 끝났어. 5년간의 관계가 단 10분 만에 끝났다. 하지만 서윤은 울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대신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김 비서에게 전화했다. 김 비서님. 네, 서윤 양. 계획 실행해 주세요. 무슨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윤은 차갑게 말했다. 이 회사 인수 절차 시작해요. 그리고 민재와 지연 둘 다 무너뜨릴 준비해 주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서윤은 전화를 끊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하늘. 민재, 당신은 몰랐죠. 그녀는 중얼거렸다. 제가 누군지, 제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제 보여줄게요. 후회하게 만들어줄게요. 2주가 흘렀다. 서윤은 회사를 그만뒀다. 정확히는 퇴사가 아니라 전략적 후퇴였다. 민재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서윤이 조용히 사라져줘서 고마워하는 듯 했다. 지연과의 관계도 순조로웠다. 둘은 공공연하게 사내 연애를 시작했고 직원들 사이에선 곧 결혼할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민재는 몰랐다. 서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날 SJ그룹 본사. 회장실에 서윤이 들어섰다. 수수한 인턴복 대신 그녀는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고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아버지. 회장실 안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서윤의 아버지 SJ그룹 회장이었다. 오랜만이구나, 윤아. 5년 만이네요. 서윤은 자리에 앉았다. 아버지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인턴 생활은 어땠느냐? 배운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젠 돌아올 거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제가 한 회사를 인수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느 회사인데? 제가 다니던 회사요. 한빛기획. 한빛기획?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중소기업이지. 적자 직전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인수하기 좋죠. 이유가 뭐냐? 서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차갑게 말했다.
개인적인 이유예요. 아버지는 딸의 눈빛을 읽었다. 그 안에 담긴 분노를. 누가 널 화나게 했구나. 좋다. 인수해라. 필요한 자금은 지원해 주마. 감사해요, 아버지. 서윤은 일어섰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뒤돌아봤다. 아, 그리고 아버지. 왜? 이번 일은 제 이름으로 할 거예요. SJ그룹이 아니라.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한 개월 후. 한빛기획 사무실엔 긴장감이 흘렀다. 갑자기 인수 통보가 떨어진 것이다. 인수자는 익명이었다. 하지만 금액은 막대했다. 회사 사장은 기쁜 마음으로 계약서에 사인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발표됐다. 서지윤. 직원들은 낯선 이름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지만 곧 한 사람이 그 이름을 알아챘다. 민재였다. 지윤? 그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분명히 서지윤이라고 적혀 있었다. 설마 서윤이? 하지만 그럴 리 없었다. 서윤은 평범한 인턴이었다. 회사를 인수할 만한 돈이 있을 리 없었다. 동명이인이겠지. 민재는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다음 날 아침 전 직원 회의가 소집됐다.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은 웅성거렸다. 새로운 대표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서윤이 들어왔다. 아니, 서지윤이.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명품 정장, 고급 구두, 완벽한 메이크업.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직원들은 숨을 죽였다. 민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서윤이. 맞아? 서윤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대표이사 서지윤입니다. 서지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재는 깨달았다. 재벌가 상속녀. 회사 내 누군가가 속삭였다. 저 사람. SJ그룹 회장 딸 아냐? 맞아, 서지윤. 뉴스에서 본 적 있어. 왜 여기 와? 민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서윤은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리고 민재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놀랐죠, 민재 씨? 민재는 그 미소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이건 복수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서윤은 단상 위에서 직원들을 차례로 바라봤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앞으로 이 회사는 제가 직접 운영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 한빛기획은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회사를 살릴 자신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능한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전 직원을 평가할 겁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회사에 해가 되는 사람은 즉시 정리하겠습니다. 냉정한 선언이었다. 직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흘렀다. 누군가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각오를 다지는 듯 했다. 그리고 서윤의 시선이 민재에게 고정됐다. 특히 부정직한 사람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눈빛을 마주쳤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를 노리고 있어.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다. 민재는 자리에 남아 서윤을 바라봤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그를 힐끗 쳐다봤다. 민재 씨, 잠깐 남아주세요. 역시. 민재는 천천히 다가갔다. 회의실엔 둘만 남았다. 서윤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여유로운 자세였지만 눈빛만은 차가웠다. 오랜만이네요, 선배. 그 한마디에 민재는 입을 다물었다. 아니, 이제는 선배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요. 제가 상사니까. 서윤. 아니, 대표님. 이게 대체 궁금하세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서윤은 미소를 지었다. 간단해요. 이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인수를?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당신. 설마 처음부터? 맞아요. 저는 처음부터 재벌가 상속녀였어요. SJ그룹 회장의 딸이죠.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왜 그걸 숨기고?
진짜 사랑을 찾고 싶어서요. 서유는 차갑게 말했다. 돈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싶었죠. 서유나. 그런데 참 웃기죠? 5년 동안 찾았는데 결국 아무도 없었어요. 민재는 할 말을 잃었다. 특히 당신은요, 민재 씨. 저한테 쓸모없다고 했죠. 들었구나. 민재는 그제야 깨달았다. 서윤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그건 오해야. 나는 오해요? 서윤은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여기 당신이 지연 씨와 호텔에 간 기록이 20건 있어요. 사진도 있고요. 이것도 오해인가요? 민재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저는 당신을 5년 동안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제 모든 걸 바쳤죠. 서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연습 상대로 봤죠. 진짜 목표는 지연 씨였고. 서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필요 없어요. 서윤은 일어섰다. 대신 대가를 치르면 돼요. 대가? 한 달 후에 인사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당신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겠습니다. 그녀는 민재를 내려다봤다. 당신이 이 회사에 남을 가치가 있는지 제가 직접 판단할게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윤은 그를 지나쳐 회의실을 나갔다. 하이힐 소리만이 복도에 메아리쳤다. 혼자 남은 민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그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자신과 지연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호텔 로비 엘리베이터, 심지어 키스하는 장면까지. 이걸로 끝이 아니야. 민재는 직감했다. 서윤의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지연이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오늘 회의 어땠어? 새 대표 봤어? 응. 봤어. 어떤 사람이던데? 나이 많아?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오빠? 왜 그래? 지연아. 우리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새 대표가. 서윤이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 그 평범한 인턴이? 평범한 게 아니었어. 그녀는 SJ그룹 상속녀였어. 뭐?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우리가 들킨 거야? 응. 전부 다. 미쳤어. 오빠 어떡해? 모르겠어. 일단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전화가 끊겼다. 민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그에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서윤. 아니, 서지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한편 서윤은 대표실에 앉아 있었다. 거대한 책상, 전망 좋은 창문, 고급 가구들.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다. 붉은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갔다. 민재 씨,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당신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저도 당신을 이용할 거예요. 끝까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 서윤은 그것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됐다. 일주일이 지났다.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서윤의 경영 방식은 냉정하고 철저했다. 매일 아침 업무 보고가 있었고 성과가 부족한 직원은 즉시 경고를 받았다. 민재는 그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는 예전보다 2배로 일했다. 새벽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했으며 완벽한 보고서를 작성하려 애썼다. 하지만 서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 민재 씨, 이 보고서 다시 작성해 주세요. 데이터 분석이 부족합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 왜 납기를 못 맞췄죠? 죄송합니다. 거래처 측에서. 변명은 필요 없어요. 결과만 보겠습니다. 매번 그랬다. 서윤은 민재에게만 유독 까다로웠다. 다른 직원들에겐 합리적이고 공정했지만 민재에게만큼은 냉혹했다. 직원들도 눈치챘다. 대표님이 민재 선배한테 왜 저러시지? 무슨 일 있나 봐. 개인적인 감정 같은데? 설마 둘이 사귀었던 거 아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민재는 점점 지쳐갔다.
매일 밤 그는 술을 마셨다. 혼자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집에서 마셨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후회가 밀려왔다. 왜 서윤을 버렸을까? 왜 지연을 선택했을까? 그때 몰랐어. 서윤이 이런 사람인 줄.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리고 지연과의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오빠 요즘 왜 이래? 맨날 피곤하다고만 하고. 미안, 회사 일이 많아서. 그 여자 때문이지? 지연은 짜증을 냈다. 서지웅, 그 여자 오빠한테 왜 저러는 거야? 복수하는 거 맞지? 그런 것 같아. 그럼 오빠가 먼저 사과해. 빌어. 빌라고? 민재는 황당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5년 동안 사귀다가 차버렸잖아. 그것도 재벌한테? 그건. 아, 진짜 짜증나. 오빠 때문에 나까지 피곤해. 지연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민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지연이도 변하고 있어. 예전엔 다정했던 그녀가 이젠 차갑고 이기적으로 변했다. 아니, 원래 그랬던 걸 이제야 보는 건지도 몰랐다. 서윤은 달랐는데? 문득 서윤의 모습이 떠올랐다. 항상 웃으며 그를 반겼던 모습. 힘들 때 옆에서 손을 잡아주던 모습.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던 모습. 내가 버린 건 진짜 사랑이었어.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 서윤이 단상에 올라 발표했다. 이번 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선됐지만 한 팀만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긴장했다. 바로 영업 2팀입니다. 영업 2팀. 민재가 속한 팀이었다. 팀장인 민재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민재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다. 서윤은 그를 내려다봤다. 민재 씨, 이번 실적 저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시장 상황이. 시장 상황은 모든 팀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른 팀은 목표를 달성했죠. 민재는 할 말이 없었다. 혹시 개인적인 문제 때문인가요? 그 질문에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서윤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사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민재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다음 달까지 실적을 회복하지 못하면 인사 조치가 있을 겁니다. 인사 조치. 그 말은 곧 해고를 의미했다. 민재는 자리로 돌아갔다. 손이 떨렸다. 회의가 끝나고 동료 한 명이 다가왔다. 민재 형 괜찮아요? 응. 괜찮아. 대표님이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심한 게 아니야. 이건 복수야. 그날 밤 민재는 서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서윤아, 우리 한 번만 얘기할 수 있을까? 제발. 30분 후 답장이 왔다. 내일 저녁 7시 회사 옥상. 다음 날 저녁 7시. 회사 옥상은 고요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민재는 난간에 기대어 서윤을 기다렸다. 10분 후 문이 열리며 서윤이 나타났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은 무덤덤했다. 기다렸어요? 응. 서윤은 그의 옆에 섰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윤아, 미안해. 뭐가요? 전부 다. 너를 속인 것, 배신한 것, 상처 준 것. 다. 서윤은 웃었다. 차갑게. 사과 받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민재 씨. 그럼 왜? 당신이 뭘 원하는지 듣고 싶어서요. 민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서윤은 그를 돌아봤다. 눈빛엔 아무 감정도 없었다. 다시 시작은? 응. 나도 깨달았어. 내가 진짜 사랑한 건 너였어. 지연은 착각이었어. 착각. 서윤은 그 단어를 되뇌었다. 그럼 5년은 뭐였어요? 그것도 착각이었나요? 아니, 그건. 민재 씨. 서윤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저를 사랑한 적 없어요. 그저 편했던 거죠. 순종적이고 헌신적이고 당신 말을 잘 듣는 여자.
그게 저였으니까. 민재는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연은 달랐죠. 그녀는 가치가 있었으니까. 사장 딸이라는. 서윤아.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서윤은 비웃었다. 제가 더 가치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몰랐을 뿐이죠.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계속 말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정체를 밝혔다면 저한테 매달렸겠죠. 지연 따윈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그게 당신이에요, 민재 씨.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윤은 난간에서 돌아섰다. 다시 시작할 생각 없어요. 당신한텐 그럴 가치도 없고요. 서윤아, 제발.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윤은 멈춰 서서 뒤돌아봤다. 지연 씨도 곧 당신을 버릴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당신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저도 당신을 이용할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버릴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다고 말하면서. 그 말을 남기고 서윤은 옥상을 떠났다. 민재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일주일 후 회사에 폭탄이 터졌다. 영업 2팀의 주요 거래처 3곳이 동시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민재의 팀은 큰 타격을 입었고 실적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재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서윤이 물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거래처에서 갑자기. 갑자기요? 이유도 없이? 그게.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다. 서윤이 뒤에서 움직였다는 것을. SJ그룹의 영향력으로 거래처를 압박한 것이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실적 회복이 안 되면 다음 주 인사 발표에서 강등 처리됩니다. 강등. 팀장에서 평사원으로. 그것은 치욕이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연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오빠, 나 이제 지쳤어. 어느 날 저녁 지연이 말했다. 뭐가? 오빠랑 만나는 거. 요즘 오빠 완전 찌질이잖아. 지연아, 지금 무슨 말을. 회사에서 잘릴 것 같다며? 강등된다며? 그런 사람이랑 무슨 미래가 있어? 민재는 믿을 수 없었다. 너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당연하지. 난 성공한 남자를 원해. 실패자는 필요 없어. 지연아. 끝이야, 오빠. 우리. 전화가 끊겼다. 민재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화면이 깨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다 잃었어. 전부 다. 직장도 연인도 자존심도. 그리고 며칠 후 결정타가 왔다. 인사 발표. 영업 2팀 팀장 민재 평사원으로 강등. 신입 교육팀 배치. 신입 교육팀. 그것은 사실상 퇴출 대기실이었다. 아무 실적도 낼 수 없고 승진도 불가능한 자리. 민재는 발표문을 보며 무너졌다. 동료들은 그를 피했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재는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한 잔 더요. 손님 이미 많이 드셨는데요. 됐으니까 그냥 줘. 그는 고함을 질렀다. 술집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소주를 갖다 줬다. 민재는 잔을 들이켰다. 눈물이 흘렀다. 서윤, 내가 이기는 거냐? 아니, 이미 이긴 거지. 그는 핸드폰을 꺼내 서윤의 번호를 찾았다.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망설이다가 결국 누르지 못했다. 이미 끝났어. 모든 게. 한편 서윤은 대표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김 비서가 보고했다. 민재 씨 오늘 강등 발표 후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요? 예.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윤은 잔을 내려놓았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다음은 마지막 단계예요. 알겠습니다. 김 비서가 나가고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엔 별이 하나도 없었다. 민재 씨 이제 곧 끝나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당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보고 나면 저도 이제 그만둘게요. 복수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민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신입 교육팀에서 잡일만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동료들은 그를 무시했고 지연은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서윤이 그를 불렀다. 민재 씨, 대표실로 올라오세요. 민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탔다. 대표실 문을 열자 서윤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앉으세요. 민재는 앉았다. 서윤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민재 씨, 저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세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서윤아. 그게 전부예요?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서윤은 웃었다. 슬프게. 그 말 이제 와서 하면 뭐해요? 알아. 하지만 정말이야. 서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거 받으세요. 뭔데요? 퇴직금이요. 그리고 추천서.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추천서? 다른 회사 갈 수 있게 써드렸어요. 제 명의로. 왜?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그만하려고요. 서윤아. 가세요, 민재 씨.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민재는 봉투를 들고 일어섰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섰다. 서윤아, 행복해. 정말로. 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서윤은 혼자 남았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끝났어. 이제 정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